안녕하세요. 법무사 최회동입니다. 어려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개인회생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려면 이제 사무실에 의뢰를 하시죠. 의뢰를 하시고 난 후에도 신청서 접수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관련 서류가 최소한 30종에서 40종 이상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를 다 받아서 정리해서 신청서, 변제계획안, 금지명령, 중지명령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저희 직원들이나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의뢰를 받고도 2주에서 3주는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서류를 다 취합해서 신청서 들어가기까지가. 그래서 의뢰를 하시고 보통 2, 3주,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신 분들은 이제 한 달이 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2, 3주가 지나면 법원에 이제 개인회생 관련 신청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신청서 들어갈 때 금지명령, 중지명령, 채권자들한테 채권 추심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 신청서하고요. 압류가 이미 집행된 분들은 압류 중지를 해달라는 중지명령서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청서 들어간 날 기준으로 해서 각 지방마다 이제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 지방마다 시간의 차이 있는데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금지명령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근데 중지명령은 기각이 없습니다. 중지명령은 거의 무조건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신청서 들어가고 1, 2주 있다가 금지 중지명령이 나온 후에 보면 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우리가 제출한 관련 서류를 이제 개인회생위원님이 이제 검토를 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이나 좀 부족한 관련 서류, 그 다음에 더 첨부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반드시 1회 이상은 하시니까요. 그거를 또 우리가 또 그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는 2번, 3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비된 서류 등등을 우리가 또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한 달에서 2달 사이에서 개시결정이라는 것이 발부가 됩니다.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했더니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개시결정이 이렇게 발부가 되고요. 이렇게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요. 이제 그 후에 채권자 집행기일이 잡힙니다. 채권자 집행기일은 각 법원마다 약간 상이한데요. 보통 1개월에서 한 3개월 후 사이에 보통 이렇게 채권자 집행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집행에 채권자들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채권자 집행기일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채권자 집행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좀 시간이 지연되겠죠. 근데 어떤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아무 이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채권자 집행가 다시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면 개시 결정에서 한두 달 있다가 채권자 집행가 잡히고요. 채권자 집행기일이 끝나면 보통에 보면 한 2주 후에 인가결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법원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법원은 또 뭐 한 달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실무에서는 정확한 날짜가 이렇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좀 지켜지는 규정도 없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결정이 나면 이제 36개월 동안 변제 계획안에 따른 그 금액을 법원에 투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36개월 동안 변제가 끝나게 되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하시게 되냐면 법원에 나는 이제 36개월 동안 혹은 뭐 5년 동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나는 변제 계획 인가난 대로 이 돈을 충분히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해서 법원에 면책 판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면책 판결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충분히 36개월이나 60개월 사이에 돈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말 그대로 책임이 면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법원은 면책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채무가 그때 딱 끝나는 거죠. 이러면 개인회생 절차는
종료하게 되는데, 이렇게 면책 판결을 함과 동시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은행연합회나 이런 등등 신용정보에 관련된 이런 기관이나 이런 각 어떤 세무사 관계기관에 이분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면책 판결까지 완결됐으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기존에 기록된 것들을 다 지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인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면책 판결을 받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지워진다 해서 곧바로 여러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많은 어떤 신용도가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러니 그 순간 바로 뭐 신용대출 이런 거는 힘드신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미성년자가 이제 성인이 된 거예요. 성인이 돼서 이제 앞으로 내 신용도를 이제 얼마나 쌓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 경제적 활동에 따른 대출이라든지 어떤 이제 관계 은행 관련 일, 업무 등등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개인회생 때문에 내가 대출을 못 받아, 이게 아니거든요. 개인회생 때문에 모든 내 안 좋은 기록은 이제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거고, 앞으로 내가 이제 경제 생활을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신용도를 이제 높임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활했던 뭐 신용 9등급부터 시작하잖아요. 보통 7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면책 판결 후에 5년 있다가 또 신청은 가능하세요. 3번도 가능하고 4번도 가능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과정 한번 겪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 경제적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채무가 많아지면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부터는 법원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아예 한 번 기회를 줬는데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법원에서 다른 시각으로 그 채무자를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남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면책을 받으신 후에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혹여나 저희 사무실에 2번, 3번째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36개월 동안 변제하시고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기록들이 없어지셨다면 과도한 부채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생활하시면 행복한 가정을 다시 찾고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 문제들, 법무사 최회동이 함께합니다.